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짱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분간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은 강하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끝나고 5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어 뭔지 모르게 슈팅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인가 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강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5일선 11선 21선을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100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태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뭐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를 보면은 마이너스 1.35가 되어 있거든요. 뭐 여기 조금 찝찝합니다. 이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서 뭔지 모르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반등이 들어오고 재차 조정이 들어오는 뭐 그런 형태를 띠려나 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한 32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300 정도까지만 빠지더라도 20포인트가 빠지는 뭐 큰 폭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나는 요쯤에 빠진다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빠졌지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박살이 났습니다. 맞추고 박살이 났지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콜 쪽으로 들어갔는데 콜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다시 요때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요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콜 들어갔는데 예상외로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지. 요 들어갔나? 여기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올 때 뭐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쨌거나 오늘 그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올랐는데 내가 원래 내놨던 가격까지 딱 왔습니다. 딱 왔는데 내가 중간에 오전에 손절을 쳤거든요. 손절을 치고 지켜봤는데 결국 내가 본대로 왔는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뭐 손절을 쳤습니다. 참 내가 매매를 못하긴 못한다. 확신을 못 가지노니까 뭐 그런 경우가 벌어지네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올라서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적당히 올랐으면은 이제 상승 쪽으로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너무 올라가지고 외국인이 그 1조 1천억을 샀네요. 무지하게 많이 샀네요. 언제 이래 샀지? 장이 끝나고 나서도 더 샀네요. 보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도 3시쯤까지만 해도 뭐 한 몇천억밖에 안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샀네요. 안 보는 사이에 한 3천 몇백억 이렇게까지 보고 있었는데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은 그게 끝일 가능성도 있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는 뭔가 모르게 찝찝합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잘 안 나왔거든요. 장대 양봉에다가 빈층까지 달았습니다. 빈층까지 다는 좀 이상한 형태의 선물 차트가 나왔고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은 깔끔하게 올랐지요. 깔끔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올랐습니다. 종가에도. 근데 찝찝하고로 선물만 종가에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이걸로 뭐 이런 생각이 뭐 조금은 드는데, 많이 드는 거 아니고 조금은 드는데, 야간 시세를 보면은 뭐 아직도 약간 오르는 기미가 보이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이민이 나스닥하고 뭐 S&P 500하고도 뭐 약간은 플러스 쪽이고, 유럽 쪽도 약간은 플러스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뭘 샀냐? 나는 뭘 샀는가 하면은 풋을 샀습니다. 콜 손절을 하고 풋을 샀습니다. 놔두고 종가쯤에 팔았으면은 뭐 약간 수익이 나거나 본전 정도에 털 수 있었는데, 항상 내가 뭐 좀 빠르죠. 빠르다 보니까 미리 잘라 버렸고, 하방으로 조금 팔고 들어갔습니다. 하방으로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어갔는데 하방으로 얼마나 날지, 뭐 예상대로 한 10포인트 정도 움직일지 아니면 20포인트 정도 움직일지,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양쪽으로 다 불안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해야죠. 지금 이 옵션으로서 딱 쳐다볼 때, 자, 오늘 딱 보면 증권이 콜 쪽으로 많이 샀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콜 쪽을 또 팔았네요. 투신과 정권은 콜을 많이 샀고, 수량으로 볼 때 오늘 정권은 풋을 또 샀습니다. 투신은 풋을 팔고, 외국인은 또 풋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어지럽다. 개인은 양쪽으로 다 매도를 쳤습니다. 콜 쪽으로 더 많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지요. 오르니까 매도를 쳤거든요. 자, 그럼 누적을 보게 되면은, 누적으로만 딱 보면은 정권이 콜이 뭐 제일 많은 게 325에 3,700계약, 풋은 제일 많은 게 305에 4,000계약. 뭐 이거 보면은 누적으로 볼 때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을 볼 때는 하방으로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치나서, 와, 이거는 하방으로 누르면은 개인이 개박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인도 하방으로 잔뜩 걸어놨습니다. 외국인이 요 300을 제일 많이 매수해서 누적으로 나도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개인도 300을 제일 많이 매도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쳤습니다. 310도 개인이 많이 매도를 쳐서 310도 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0 정도까지는 최소한 누를 가능성이 많다. 코스피 200은 그래 보이고, 지금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위클리를 보게 되면은 위클리 누적은 뭐 증권이 맨날 양매도죠. 양매도인데 풋 ATM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좀 걸어놨습니다. 매수를 좀 걸었으니까 밑으로 조금 누를 가능성이 있다. 누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보이고, 개인은 뭐 315를 매도를 많이 친 거 보니까 내일
뭐 315까지 누를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317까지 누를라나? 위로 올리려나? 뭐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뭐 10부터는 매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310까지는 내일 안 갈 가능성이 많다. 위클리. 내일 위클리 만기죠. 그래서 310까지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322부터 매수를 쳤으니까 325는 매수를 많이 쳤으니까 개인이 이 옵션 시장에서는 밥입니다. 도시락이죠. 개인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밥이고 도시락이니까 325는 안 간다. 그리고 310도 안 간다. 이렇게 크게 보면 거의 99.9% 맞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또 325에 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더더욱 안 간다. 그리고 정권이 또 이렇게 310, 312.5 여도 많이 쳤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안 갈 가능성이 많다. 외국인도 그 밑에는 또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옵션은 개인을 주로 죽이는 개인이 밥입니다. 개인이 밥이고 도시락이고 간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잡아먹는 시장인데 내일 만기인 위클리 누적으로 볼 때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뭐 당일 매매를 보게 되면은 뭐 양쪽으로 개인은 매도를 치고 증권은 위쪽 방향으로 좀 매수를 많이 쳤지요. 그래서 위로 좀 간 경향이 있고 외국인은 위로 올라오니까 매도를 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했다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좀 더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푸 쪽을 매수를 했으니까 하방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밑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도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나는 300, 먼 외가를 들어갔는데 300이 결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00이 결제되려면은 이 선물 나중에는 이 코스피 200이 되겠지요. 코스피 200이 21포인트 이상 떨어져야 결제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21포인트 떨어지면은 대단한 폭락이 되거든요. 그런 대단한 폭락이 과연 일어날까? 뭐 새로운 뭐 커다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거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 밑으로 이렇게 크게 매수를 걸어 놓은 걸 보면은 뭐 금액으로 볼 때는 팔았습니다. 이미 팔아먹었는데 많이 걸어 놨고 증권도 보면은 나름대로는 수량을 좀 걸어 놨죠. 양방으로. 그래서 정권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 근데 밑으로 가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개인은 밑으로 가면은 크게 박살이 나고, 위로 가면은 적게 박살이 나고, 위로 많이 가야 수익이 납니다. 근데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위로 많이라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기 시작한 게 330부터 샀으니까 2540일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2540일. 업종 차트로 2541이라면은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나? 2540일. 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개인은 보는 거죠. 뚫고 올라간다. 근데 파동상으로 볼 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나는 내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희박하다. 이번 월물 말고 다음 월물, 그러니까 산타랠리 때는 이것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번 월물 12월 8일에 끝이 나죠. 12월 8일 목요일 날 끝이 나는 이번 월물은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옵션으로 볼 때. 그리고 차트로 보게 되면은 오늘 너무 강한 슈팅이 놓은 게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때 많이 안 움직이는데 뭐 올랐으니까 위로 이만큼 더 오르려나? 뭐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만기일이 아니고 어, 개인들이 외과 쪽으로 요 부분 이상을 많이 샀거든요. 요 이상.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이 이상 올라가면 개인들이 많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이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거 손실 나는 짓 안 하겠지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별로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많이 샀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연기금은 뭐 사다가 결국은 뭐 팔았습니다. 장중에는 사가지고 시장을 올리는데 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묘하게 많이 샀는데 이 사모펀드가 주식을 잘 하지요. 잘 하니까 좀 중장기, 뭐 중장기란 못하고 스윙 뭐 한두 달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요 최근 들어서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를 갖다가 쭉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사모펀드가 꽤 잘 하더라고요. 꽤 잘 하는 걸 봤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놓고 올라갈 때 쭉 다 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렇게 좀 사는 걸 보니까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뭐 사모펀드들의 정보력이 뭐 상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상당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매매하는 것들을 보면은 수익을 내는 걸 보니까 사모펀드가 꽤 잘 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 보면 한 달 동안에 1조 이상 산 게 처음이죠. 1조라는 거는 엄청 많이 산 거거든요. 많이 산 겁니다, 1조. 여기도 한 1조 산 거 있네요. 5월 31일. 몇 달 만에 1조를 샀습니다. 자, 5월 31일 날 1조를 사면서 쭉 올린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폭락했지요. 5월 31일 날 사고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며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뭐 내일 당장 떨어질 가능성은 그래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포지션 자체가 기간이 양매도니까. 근데 결국은 또 요런 꼴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 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쭉 빼는데 이때처럼 요 저점을 깨고 빼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요 저점을 깨고 떨어질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하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물로 보게 되면은 요 저점을 깨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 뭐 한 10포인트 되지요. 10포인트 되는데 조금 더 힘쓰면은 뭐 15포인트, 20포인트도 될 수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 구독자님 옵션만 하시는 분이 어제 하방으로 질러 놓고 만기 때 보겠다 해가지고 오늘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는데 나는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돈을 좀 더 넣고 들어갔습니다. 앞전에 들어간 거는 거의 쭉 벌다가 몇 배 벌다가 거의 깡통 비슷하게, 그러니까 본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쭉 벌다가 뭐 한 80% 날라갔습니다. 80% 날라가고 새로 돈을 넣었는데 새로 돈 넣은 것도 또 한 절반 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을 뻔했지요. 그래서 옵션은 함부로 돈 넣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요번에 조금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 거냐. 보통 기본적으로 한 4배, 저점 대비 4배 정도 오르지요. 4배. 뭐 그 다음에 좀 힘을 쓰면은 많이 올라가는 한 8배. 힘을 좀 많이 쓰면은 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요. 20배 이래 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풀 베팅인 건 아니고 뭐 일부 들어갔으니까 한 뭐 4배 정도 남으면 팔려나 한 며칠 정도 한번 두고 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방을 보고 있다가 박살난 거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지금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뭐 벌떡 일어나려나? 내가 그때 산 게 뭐 샀더라? 282짜리를 산 것 같은데 요거 샀습니다. 요거를 0.19에 샀지요. 0.19에 샀으니까 지금 보이도 안 합니다. 저 앞에 샀는데 60분봉으로 보면 보이네요. 뭐 요 어디쯤 샀을 겁니다. 요 어디쯤이나 요 어디쯤 어디 샀을 건데 여가 0.19가 있지요. 요 어디쯤 사가지고 요렇게 쳐박았지요. 나는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다시 눌렀습니다. 눌렀다가 눌러가지고 0.03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조금 더 밑에 거 요거를 또 샀지요. 요거를 0.05에 샀습니다. 요때 샀지요. 요때 0.05에 사가지고 요래 내리다가 이래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나는 이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나? 뭐 하여튼 누구를 만나러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만나러 가도 뭐 어쨌거나 하여튼 이때 0.05에 들어가서 0.07이면은 뭐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지요. 안 팔고 이렇게 깨져 가지고 0.01까지 갔습니다. 보니까 나는 0.02까지 봤는데 0.01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0.05에서 산 게 0.01까지 갔다. 뭐 선물 한 20포인트 같으면 이게 행사가 8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 올라가면은 0.01 내지는 본전 정도 되겠네요. 280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올라가면은 0.01포인트 손실 나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겁나게 내리꽂으면은 이 밑에 있는 산 것들을 본전 정도에 청산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산 거는 뭘 샀냐? 300을 샀지요. 300을 샀는데 현재가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0.14니까 거의 이 본전 쪽이고 내가 0.15에 하나 사고 0.13에 하나 샀거든요. 그 다음에 0.01에 걸어놨는데 이거는 안 왔으니까 못 사줬지요. 0.09에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안 사줬습니다. 나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원래 한옥가 한 행사가를 갖다가 여러 개 안 사는데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버릇은 안 좋은 버릇인데 일단 사봤고 자 지금 야간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300짜리가 지금 0.14가 매도가 0.13이 매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산을 하면은 한 틱 손해 보는 거죠.
한틱 손해보는 개념이 되고, 내가 팔았던 335짜리는 0.06에 팔았습니다. 뭐 걸어놨다가 뭐 체결됐습니다 보니까 그게 0.06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하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주식도 계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주식은 오늘 0.18% 0.18%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버는 거죠. 주식은 내가 오늘 한 최소한 한 50%에서 7, 80%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종목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와. 그나마 좀 올라온 게, 올라와가지고 팔아먹은 게 A루트. A루트가 내가 앞전에부터 좀 산 게 수량이 좀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수량이 A루트가 내가 460원에 팔았습니다. 이전에 들고 있던 거 하고 오늘 또 밑으로 깔은 게 조금 더 매수가 돼 가지고, 내가 본전이 459원이었는데 조금 더 사지면서 457원인가 뭐 이래 돼 가지고 3원대기였습니다. 3원대기. 3원대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C현 시스템. 이것도 오늘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갈 때 조금 샀다가, 이거 맞나? JC현이 아니고 콤텍 시스템입니다. 이거 내가 조금 물려 있었는데 여기 물려 있던 거 올라오길래 요거도 600 내 단가가 600 얼마더라? 680 몇 원인가? 어쨌거나 이것도 이원대기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갔지요. 올라갈 때 잔잔하게 뭐 몇 개 샀다가 팔았다, 몇 개 샀다가 팔았다 했는데, 뭐 대세 영향은 안 좋고, 어쨌건 합쳐가지고 뭐 전체 잔고 대비 뭐 0.18%, 목표가 0.3%인데 조금 못 미쳤지요. 물론 그 수수료를 포함하면은 뭐 더 벌었는데, 뭐 수수료는 내 돈이 아니니까, 수수료 세금은 내 돈이 아니죠. 일단 수수료 세금은 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0.25%인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게 수익이지, 그거 제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죠. 일단 그걸 제하고 남아야 파는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남으면 판다는 주의로 팔았습니다. 난 오늘 좀 내릴 줄 알았거든요. 좀 내릴 줄 알았는데 팔았는데 쭉쭉 올라가길래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뭐냐, A루트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 거래했으면은 좀 벌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에까지 거래를 하면은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눈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죽자 사자 운동을 합니다. 나는 운동에 내 운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운동 기능을 갖다가 다시 찾는 날 나는 큰 돈을 벌 것이다. 운동 기능을 다시 찾지 못한다 이러면은 큰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별 상관도 없는데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하면은 온 전신이 수시가 아픕니다. 여기가 좀 괜찮아지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좀 괜찮아지면 또 저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온 전신이 관절마다 다 아픈데 제일 아픈 데가 제일 아픈 데 한 곳만 아프거든요. 내가 한쪽이 뼈부사지보고 한쪽은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두 쪽을 조심조심 사용을 했는데, 뼈 부러진 데가 한 달 지나니까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니까
인대 늘어나는 데가 아파가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뼈 부러진 게 더 아프니까 그때는 인대 늘어난 쪽도 쓸 수 있었는데 뼈 부러진 것이 다 나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대 늘어난 데가 한 달 지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한 달 전보다는. 근데 너무 아파가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낫고 나니까 또 다른 데가 또 아파요. 결국은 여러 군데가 아픈데 가장 아픈 곳 한 곳만 아프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던데 뭐 그게 상당 부분 사실이다고 이제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체의학을 하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20년 전, 한 15년 전, 한 15년, 20년 그 사이쯤 들었는데 그 말이 뭐 살면서 몸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다른 지식들도 뭐 상당히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 지식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뭐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좀 연식이 되고 노화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꿀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40년생 태권도 관장하셨던 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운동을 시키는데 자꾸 엄살을 부리고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드렸지요. 40년생이면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뭐 태권도 관장을 하셔 놓으니까 발차기가 30대 같은 발차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한 2, 30년 넘었을 건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힘쓰는 거는 전혀 못 하는데 발차기 왜냐면은 나한테 하도 미안해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냥 이 스트레칭하고 하는 게 좀 밋밋하니까 뭐 발차기나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앞차기 배웠고 옆차기 배웠고 어제 2단 앞차기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뭐 뒤차기도 배우고 뭐 몇 가지 더 배울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뭐 나도 태권도 조금 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조금 하고 뭐 군대 가기 전에 단증도 땄습니다. 그러니까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도 땄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안 한 사람하고 겨루기 하면은 내가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때릴 수 있는데 발로 차고 근데 태권도 한 사람한테는 안 되죠. 내가 어릴 때 빨간띠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빨간띠까지 하는데도 한 2년 걸리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한 3년 걸렸나. 뭐 어쨌거나 뭐 운동을 두루두루 해봤기 때문에 뭐 남 하는 거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체육 특기자들 그 로프 잡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발 감지 않고 그냥 이소룡처럼 니은자 딱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특기자들 중에서도 절반은 못 하거든요. 그거 특히 해야 되는 종목들 있지요. 뭐 레슬링이나 유도나 뭐 씨름이나 이런 힘쓰는 투기 종목에 있는 사람들도 절반의 특기생은 못 하더라고요. 하는 특기생들 중에서 절반은 또 내보다 속도가 느렸지요. 그러니까 난 엄청 운동 잘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운동 기능에 일부라도 좀 찾고 싶어 가지고 몇 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다치고 그만두고 쉬었다 다시 하고 이러니까 뭐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 가지고 뭐 한 전체에서 한 20% 정도는 털어냈습니다. 원래 이 가진 자산의 한 4배 정도, 3배? 3배 반 정도 지금 볼륨이 커져 있거든요. 시중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신용에다 미수까지 들어가가. 그래가 한 20%좀 털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50% 이상 더 털어내야 되는데 언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는데 내리면은 잘못하면 또 반대매매 나갈까봐 그게 조금 두렵지요. 반대매매 너무 많이 안 떨어지면은 돈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막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금이 조금 생겼으니까 이제 한동안 매매를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그래도 맨날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벌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만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로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종목들 위주로 합니다. 콘택 시스템은 다 파란 무스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한 주라도 사놓을 생각이고, A루트는 물린 거 들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을 많이 샀다가 이원 남기고 다 팔았지요. 그리고 요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은 내일 또 올라주면은 반등이 놓으면은 또 수익 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그걸 일단 털면은 또 수익이 나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의 한 70% 정도는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라야 팔지 나 손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손절의 유혹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손절이 아주 적을 때 0.1%, 0.2% 이럴 때 또는 금액이 적을 때 버는 게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유혹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갈 종목이라 생각하고 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콤텍 시스템은 다 팔았는데 여기도 매수 신호가 나왔다 아닙니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번에 조정받고 내리더라도 이거는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